네, 안녕하세요. 예. 또 이제 3월이 와서 우리 이제 다시 또 이제 처음부터 하는데요. 자, 3, 4월은 우리 이제 심화 강의를 합니다. 심화 강의. 심화 강의인데, 자, 심화 강의도요, 뭐 교재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 자, 그 내용을 이제 복습은 할 거예요. 복습을. 한 번 하고 우리가 또 다 기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을 하면서 이제 1, 2월에 미처 못했던 내용이 있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추가하면서요. 그래서 3, 4월 강의에서는 이제 거의 다 다룰 거예요. 물론 거의 다 다루지만은, 지적은 다 다루지만은, 뒤늦게는 또 시험이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은 좀 빼고 할 거예요. 뒤늦게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서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을 좀 빼고, 일단은 좀 빼면서 할 것이고, 지적은 아마 다 하게 될 거예요. 지적은 쉬우니까, 여기서는, 문제는 이제 지적이나 등기나 12문제씩 나오니까요. 지적에서 고득점을 우리가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넓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1편 보시면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범위 나오죠. 지난 시간까지 복잡한 등기법을 이제 끝내고, 다시 이제 지적법 보면 굉장히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적법이, 참 쉬운 과목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적법부터 이제 하나씩 아마 3주 정도 해가지고 지적법을요, 다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보면서, 그 다음에 한 4주 또 이렇게 등기법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지적법은요, 이제 여러분 한 지가 2달 됐지만요, 다시 보면은 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날 것이고요. 거기서 좀 더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도요, 이제 우리가 또 5, 6월에 또 반복을 해요. 또 반복하고, 7, 8월에 문제 풀면서 또 반복하다 보면은, 지적법은 따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다 우리가 5번, 7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넘기면요, 이제 3페이지 지적제도 총칙이 있는데, 총칙에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총칙은 이제 지적제도의 개념 나오는데, 우리가 지적이라는 것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은 이제 토지의 정보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제도를 지적이라고 한다는 거죠.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제도. 지적이라고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기시면은요, 이제 5페이지로 가세요.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적이라고 했을 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2장부터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 그래서 먼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에서 거기 있는 거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이제 지적사무는요, 국가사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은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요. 그러나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장과 같은 지적공부는 국가사무예요. 국가사무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 기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주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법에서는 다 지적소관청이 주어잖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것이 딱 4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머지 3가지는 우리가 지적공부 뒤에 할 때 다룰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4가지를 외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모든 토지라는 것이 바로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적공부에는요, 지적제도가 있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국토에 대한 전부,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유지건, 사유지건, 공유지건 불문하고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해 놓습니다. 국유지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토지를 관리한다, 등록한다 이런 말 나오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자기 시군구에 있는 토지만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토지를 관할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라는 말이 나오면 주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토지의 표시 6가지 나오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등을 이제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지적 공부에다 등록해야 된다 해서 다 등록을 했어요. 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토지의 이동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만을 말하는 거죠. 권리에 대해서는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토지의 표시는 이동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 그러면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6가지를 토지의 표시라고 하죠. 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죠. 토지의 이동 다 등록했는데 그 이후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지적소관청이죠. 그때부터 지적소관청이 등장하는 거죠.
자,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는 거죠.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너희 시, 너희 군, 너희 구에 있는 토지들은 이제 지적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 너희들이 결정해서 등록하여라 라고 이제 위임을 해서 토지에 이동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이제 결정하여 등록합니다. 지적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서 등록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가장 잘 알 테니까 먼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데, 신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요 문장하고요, 맨 밑에 있는 요 문장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옳은 문장으로 보통 나와요. 옳은 문장으로. 그래서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 면적경계좌표는 토지의 이동을 다룬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용이라는 단어 나오면 다 틀린 편이라고 했습니다.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의 이동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지적소관청이 주어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다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는데,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두 문장이 가끔 시험 문제에 등장하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6가지가 토지의 표시지만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곳에 소재는 빠져 있다고 했죠. 소재는 행정구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이나 리, 도시 같은 건 동에서 끝날 것이고 시골은 리에서 끝나겠죠. 그래서 행정구역을 나타내는데, 이 동이름이나 리이름, 동이름이나 리이름은 전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으로 직접 정하는 것이지 지적소관청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동이름, 리이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법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전국에 동일한 동이름, 동일한 리이름이 적게 되겠죠. 적게 되겠죠. 그래서 소재는 그러니까 소재라는 말이 나오면 좋습니까? 주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소재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어도 되겠죠. 지적소관청은 소재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소재를 결정할 권한이. 이런 건 힌트로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시험과 관련해서 힌트 되는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주어가 누가 되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밑에는 또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자,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그 절차가 나오죠. 직권으로.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와 관련돼서, 자, 먼저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요, 다 조사를 한 번씩 한다고 했어요. 조사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등록을 하는데,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조사 계획. 가장 먼저 하는 게 조사 계획이죠. 조사를 하기 전에 계획부터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시군구의 장이니까 원칙적으로 시군구별로 수립을 합니다. 근데 시군구가 너무 넓어가지고 한꺼번에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우면요, 시군구의 하급 단위로는 이제 읍면동이 있죠.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원칙은 시군구별로 수립하지만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조사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이었습니까? 조사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에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합니다. 이용은 다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토지 이동 현황. 이동이 있었느냐, 토지 이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럼 조사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겠죠. 기록으로 남기는데 이것이 바로 조사부죠. 조사한 내용을 이제 조사부에 적고요. 그러니까 조사계획, 말대로 살아가면 돼요. 조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조사를 하고, 조사된 내용을 조사부에 기록을 하고요. 조사부에 기록된 내용을 다시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조서라고 해요. 조서.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놓고. 그래서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사부를 보고 다시 이제 조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조서를 보고요, 바로 지적공부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동 정리할 때는 반드시 맨 마지막에 작성하는 것이 결의서라고 했죠.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래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결재를. 이건 직원들이 나가서 할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시장이 직접 나가진 않았을 것이고, 직원들이 나가서 한 다음에요, 시장 결재를 받는 거죠. 시장 결재. 시장 결재를 받으면 시장이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결정이 되는 거죠. 결재를 아직 받기 전까지는 시장이 아직 결정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결재를 받아야 비로소 시장이 결정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의서가 작성되었습니까? 비로소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의서가 작성됐다는 것은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조서만 작성하고 아직 시작 결정을 안 받았으면 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됐으니까요. 조서만 보고 그대로 정리해버리면 안 됩니다. 최종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정한 내용대로 정리를 하는 거죠. 결정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큰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끔 이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통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수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큰 흐름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맞게 되어 있냐, 절차가 맞게 되어 있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말대로 따라가면 되죠. 조사계획서를 해서 조사부, 조서, 그 다음에 결의서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한다. 결정된 내용에 따라 정리를 하는 거죠. 시간 흐름에 따라 그냥 순서대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래서 토지의 등록 방법과 관련해서 이게 또 한두 지문 껴서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구체적으로요. 개별적인 토지 표시에 따른 이제 토지 등록 방법이 나오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자 6가지가 있는데 소재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좌표는 너무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좌표의 의미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좌표를 어떻게 등록하는지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 4가지 등록하는 법을 다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통 제2장에서 보통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5페이지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번, 지목, 경계, 면적에서요. 지번 등록하는 방법 한 문제. 지목 등록하는 방법은 2문제까지도 나오고요. 경계나 면적에서 또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보통 한 4문제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소재는 빼고 지번 등록하는 방법이죠. 자, 지번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때 이제 이메아드장과 이메아드에 등록됐으면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는 거죠. 우리는 이메아이기 때문에 산자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적 공부가 토지대장 지적도 이메아드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했죠. 일반적인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되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이메아드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메아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느냐 이메아도에 등록되어 있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메아드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이제 산자를 붙이는 거죠. 이메아이기 때문에 산자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등록 전환 시간에 잠깐 공부했어요. 임야 중에서도 지적도에 들어와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임야 중에서도 지적도, 이런 걸 토임이라고 했죠.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임야들. 그러면 임야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은 산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로 산자를 붙이는 것이지 지목을 구분하는 표시로 산자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대장 구분 표시이기 때문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었을 때만 산자를 붙이죠. 임야대장, 임야도 그래서 임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산자를 붙인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임자가 아니라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예전에는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7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산 7번지죠. 그래서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죠. 자,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는 줄 표시로만 연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자로 표시해서는 안 되죠. 읽을 때만 의로 있는 거죠. 그래서 14의 3번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지 14의 3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을 때만 의로 읽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번은 이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경우 제외하고는요, 다 그냥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돼요. 우리가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어예요. 그러면 그 이외에는 다 지적소관청이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경우 몇 가지를 배울 텐데, 그때는 이제 암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런 걸 제외하고, 특별히 제가 말하는 걸 제외하고는요, 지적소관청이 다 주어입니다. 그럼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우리가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했죠?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방배동에서 1번지부터 시작되면 서초동 넘어가면 서초동에서 다시 1번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동리를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다.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우리나라는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동리 단위로 해서 1번지, 2번지, 3번지 부여한다는 거죠. 지번을 부여할 때 이제 1번지를 어디서 부여할 것이냐에 있어서 우리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책을 읽어오기 때문에요. 지번을 부여할 때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지번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북서에서 남동으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지번을 부여한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왼쪽에서부터 지번이 시작된다. 그래서 북서기번법 이렇게 표현해요. 북서 쪽에서 지번이 시작된다는 거죠. 지번이 시작된다. 그래서 북서기번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요. 밑에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이제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먼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신규 등록은. 그래서 이렇게 양촌이라는 섬마을이 있다. 여기는 다 바다다라고 했을 때 왼쪽 위에서부터 1번지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1번지부터 쭉 부여하는 거죠. 1, 2, 3, 4.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는 서로 연결시켜서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2번 접해서 3번지를 찾을 수 있고 6번 접해서 7번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 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본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본본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면 그때 이제 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부번. 부번이 많으면 지번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번이 다 이제 부여됐습니다. 북서 쪽에서.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토지가 등장할 때죠. 신규 등록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서 새롭게 등록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2번 지역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지번 부여적의 최종 지번, 양촌의 최종 지번이 12번지라고 하더라도 13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럼 12번지에서 13번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본본을 부여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접히면은 2의 1, 8번 접히면 8의 1, 9번 접히면 9의 1번지 이렇게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 전환할 때 신규 등록을 할 때 원칙적으로 지번 부여 방법은 부번을 부여한다. 부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은 부번이다. 그러면 부번이면 어떤 부번이냐? 당연히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이 되겠죠.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6번 접히면 6의 1. 얼토당토할 게 뭐 100의 1번지가 들어가진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본번이냐 부번이냐만 잘 기억하시면 앞에 말은요, 우리가 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 부번이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그래서 거기 밑에 그 표에 있죠. 원칙이 있고 이제 예외 있고 밑에 위에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자, 13번지 옆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을 때죠. 12번지 옆이죠. 12번지는 이 지번 부여 지역에서 최종 지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을 때는 굳이 12의 1 하지 않고 13번지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본본을 부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본본으로 부여한다.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을 때. 또는 인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기서 뭐 가장 갖고 있는 게 9의 1번지에 버리면 9번 접해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도 본번, 그 다음 순번의 본번이 14번지 본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접해서는 여러 필지가 만들어졌어요. 여러 필지. 그럼 여기서 부번을 만약에 최종 지번 토지 인접한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부번을 부여하면 4의 1, 4의 2, 4의 3, 4의 4 부번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도 이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럼 최종 본번이 14번이니까 그 다음에 15, 16, 17, 18, 19, 20, 20 이렇게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세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부번이지만 예외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본번도 앞에 말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연상만 하면 되죠. 갑자기 100번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이 되겠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다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적보면 쉽다니까 한 번 보면은 다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등록 전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등록 전환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는 농촌 지역에서 반농사라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반농사하고 있어 여기는 지적도에 등록됐어요. 근데 여기는 다 임야예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들이에요. 근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요, 여기는 원래 이 토지가요, 임야도에 등록됐으니까 산 7번지예요. 산 7번지인데 이거 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밭으로 만들었으니까 지적도를 옮겨 등록을 해야 되겠죠. 뭐 옮겨 등록을 하면서 지적도를 옮겨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전을 하는 거죠. 산자를 쓰면 안 되겠죠. 7번지도 그래도 써버리면 안 되죠. 7번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2번 접히니까 2의 1번지를 부여한다는 거죠. 또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13번 여기는 뭐 2번지였어요. 산 2번지인데 여기를 밭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반대로 만들면 등록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자 빼고 2번지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빼고 있으니까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근데 최종 지번에 인접했으니까 그냥 13번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야도에서 지적도를 옮겨 등록할 때도 지적도에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은 통일하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데 요 한 필지만 밭으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산 4번지였는데 산 4번지인데 이거 요 한 필지만 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도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도 씁니까? 14번지 하면 되지 9의 1번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뭐 산, 뭐 이렇게 뭐 7, 8, 9 해가지고 여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인데 여러 토지로 씁니까? 등록 전환을 해요. 여러 토지 전환할 때도 씁니까? 이럴 때도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가 14번지가 마지막이었으면 그 다음에 15, 16, 17, 18, 19, 20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는 여기다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등록 전환할 때 여기가 임야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임야 토지를 등록 전환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적도로 밭으로 개간해가지고 등록 전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신규 등록 전환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다. 원칙은 부번, 예외적으로 본번을 부여한다. 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분할하고 합병까지 했던 거죠. 분할 합병도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100번지를 만약에 둘로 분할해요. 그러면 원래 두 개의 지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필지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에 있어서 101번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인접하는 곳에 101번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분할할 때마다 부번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100번지를 둘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100번지에서 파생된 지번이기 때문에 100의 1번지 이렇게 하는 거죠. 100번지를 다시 셋으로 또 분할했어요. 그럼 하나는 100번지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필지는 100의 1번지 해버리면 안 되죠. 100의 1번지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부번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의 2번지, 100의 3번지 이렇게. 그럼 이때 여기다 100번지를 할 수도 있고 여기다 100의 1번지 할 수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100번지하고 100의 2번지, 100의 3번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할전의 지번을요 어디다가 부여할 것인지는요 선택적이기 때문에 어디다 뭐 위에 토지에 먼저 부여해야 된다, 오른쪽 토지에 먼저 부여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할된 토지에 그중에 아무데나 분할전의 지번을 하나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할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한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토지들은 부번을 부여한다. 부번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분할이 생기면 계속적으로 부번이 생겨난다. 그래서 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또 예외가 있죠. 예외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죠. 자, 200번지는 여기 건축물이 하나 있다는 거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세 필지로 분할해요. 왜냐면 분할 전에 지번 200번지를 여기다 부여할 수도 있고 여기다 부여할 수도 있고 여기다 부여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선택이지만은 건축물이 있을 때는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라는 거죠. 그래야 이 건축물이었습니까? 여전히 200번지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고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부여해도 되고 여기다 부여해도 되는데 만약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면은 한 필지에 건축물이 있으면요. 여기다 부여해야 건축물의 위치가 여전히 200번지 위에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을 고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선택적이면 여기다 부여해도 되고 여기다 부여해도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건축물인 곳에 우선하여 부여한다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100의 200의 1, 200의 2번지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 이게 분할함에 있어서 건축물 있는 필지는 원칙적으로 분할전의 지번을 어디다가 먼저 부여할 것이냐는 임의적이지만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있는 필지에 우선하여 부여한다는 거죠. 우선하여 부여한다. 건축물 있는 필지에 우선하여 부여한다. 근데 책에 보시면 가려울과 해서 합병과 달리요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임의적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200번지를 부여해도 여기 100번지 어디다 부여해도 상관없는데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여기다 부여해도 되고 여기다 부여해도 되는 거라면 건축물 있는 토지에 우선하여 부여하라는 거죠.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신청이 없어도 당연히 분할전의 지번을 건축물에 있는 토지에 우선하여 부여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이죠. 합병. 자, 합병은 이제 두 필지상 한 필지를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번도 이제 하나만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네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100, 101, 102, 103, 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선순위 지번. 네 필지가요, 다 부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부번을 가지고 있으면 본번이 빠른 지번이 아니라, 부번이 빠른 지번이 아니라 본번이 빠른 지번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본번이 빠른 지번. 본번이 빠른 지번은 여기 100의 4, 100의 5. 여기는 101이고 100이니까. 그러면 100의 4하고 100의 5. 그러면 둘 다 본번이 동일하면요. 그때는 부번이 빠른 100의 4번지를 부여하겠죠. 그러니까 본번이 빠른 걸 고르고, 그 다음에 본번이 같은 게 두 개 이상이면은 그 중에서 이제 부번이 빠른 걸 부여하게 되겠죠. 다음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네 필지를 합병하는데 어떤 거는 부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는 본번만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부번이 많은 건 보기 안 좋으니까 이럴 때는 본번만을 먼저 고른 다음에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본번 중 선순위. 자, 그래서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지 넷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 다만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은 본번 중 선순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본번 중 선순위.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데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은 본번 중 선순위.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밑에 보시면 이제 건축물이 있는 경우죠. 건축물이.
200, 201, 202 이제 세 필지를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202번지에 건축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분할 과다르기 이런 경우 없습니까? 분할에 있어서는요, 건축물과 아무데나 분할전의 지분을 부여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건축물 쪽에 부여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분할과 달렸습니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선순위 지분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선순위 지분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요, 건축물 이권 없건 상관없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없으면요, 원칙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원칙으로 하니까는 선순위 지분인 200번지를 부여한다는 거죠. 200번지를 부여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200번지를 부여해버리니까 이 토지는, 아니, 이 건물은 20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가 이제는 200번지 위치하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을 다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을 또 한 번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을 이제 두 번 하기 싫은 토지 소유자가 선수의 집안은 200번지지만 건축물이 202번지에 있으니까 202번지로 부여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그때는 건축물에 있는 집안인 202번지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에 있어서는 원칙이 선순위 지분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청이. 그런데 분할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뭐 원칙과 예외가 없잖아요. 아무 데나 먼저 분할 전의 지분을 부여해도 상관없었던 것이니까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따로. 그러니까 건축물에 있는 지분에 분할 전의 지분을 우선하게 부여하는 거예요. 신청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합병에 있어서는 원칙이 따로 있다 보니까 건축물에 있는 지분을 합병의 지분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청.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 했어요. 기본 강의 시간 했던 거. 생각나죠, 지금은? 생각나죠? 자, 그 다음이요.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갔던 것인데, 방가로 4번 보시면요. 이제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역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 지본배 방법입니다. 요게 이제 지번에서 가장 어려운데요. 앞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시험 문제는 앞에 있는 내용이 더 잘 나오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여기서 출제가 돼요. 좀 어렵게 나오면 출제가 되는데, 자, 거기 있는 내용, 위에 그림도 있고 때문에 잘 보죠.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먼저. 여기가 만약에 서초동이라는 동네라고 해보죠. 이게 한 필지 한 필지. 다 서초동이라고 해보죠. 근데 서초동이에요. 서초동 전체를 개발하려면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래서 그 일부 지역만 개발을 하려고 해요. 여기가 좀 낙후돼 있어. 서초동 잘 사는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서 낙후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또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만약 확대를 했다고 해보죠.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30필지예요. 여기를 개발하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개발하면 뭐 300필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30필지라고 생각하고요. 30필지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별로요. 골목이 돼가지고 주소 찾아가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골목으로 복잡하게 되겠다는 거죠. 뭐 그물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도 놓고 보기 좋게 만든다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요. 필지들이었습니까? 네모 반듯반듯해지게 되죠. 그러면 다시였습니까? 지적도 만들어야 되겠죠. 면적도 바뀌고 경계도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경계도 새로 정하고요. 땅값이 굉장히 비싸지겠죠. 좌표값도 구해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둔다.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이제 지역이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지면서 습니까?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확정하는 측량을 하게 되는데 이걸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해요. 측량 시간에 잠깐 배웠죠.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다시 확정하는 측량에 지적 확정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에서 또 30필지를 만들었다 해보죠. 실제로는요, 30필지를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30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50필지, 60필지를 만듭니다. 면적은 그대로죠. 그대로는 됐습니까? 한 60필지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는 한 60필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60필지 만드는 거죠. 이걸 더 잘라가지고. 그러면은 개발하기 전에는 여기가 평당 뭐 1,000만 원이었다. 그럼 개발하면 어떻습니까? 평당 2,000만 원, 3,0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100평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였습니까? 똑같은 100평 줘버리면 이 사람은 부당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땅값이 2배로 튀면 어떻습니까? 100평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는 50평만 주게 되겠죠. 50평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100평일 때 그 가격이 그래야 50평 줬을 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개발이익을 다 환수하는 거예요. 그냥 부당이득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00평 가지고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2배로 뛰었다라고 하면요. 100평 가지고 사람한테 50평씩만 주는 거예요. 50평씩만 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반이 남게 될 거 아니에요. 반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30필지, 60필지로 만들어가지고요. 이 사람들 반씩만 딱 주고, 반씩 어떻습니까? 일반 매매를 하는 거죠. 팔아야 되겠죠. 분양을 하는 거예요. 분양해가지고 건축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뭐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GS건설이 와가지고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으로 쓰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충당하는 거죠. 재건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었습니까? 우리 50평, 100평 받은 사람은 70평은 줘야지 무슨 소리야. 50평은 너무 적어. 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줘버리면 이 사람은 남는 게 없죠. 건설회사가. 남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면 사업이 백지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못하겠다. 여기서 건설회사 쪽에서 조금만 주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많이 줘버리면 자기들이 남는 게 떨어지냐. 공사비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채비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에 이제 충당될 이제 토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비용에 충당하는 거죠. 공짜로 절대 안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논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30필지를 만들었다고 해보죠. 30필지. 자, 그러면 이제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확장하는 측량을 통해 가지고 지적도 이런 거 다 만듭니다. 지적도 다 만들어요. 다 만드는데 토지 대장 다시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제 문제는요. 지번을 이제 부여해야 되겠죠. 지번을 부여하면서요. 옛날 구도심 같은 경우는 부번들도 많고 해가지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번지수 찾아서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번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면요. 여전히 지번이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번도 가지런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 경계 좌표만 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번도 깔끔하게 다시 부여하겠다는 거죠.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번을 봤을 때 부번이 많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본번으로 했으면 편하죠. 그래서 여기 안에 필지들 중에서요. 부번들을 전부 다 제외시켜 버립니다. 부번으로 되는 것들 다 제외시켜요. 그리고 나머지 본번만을 골라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본번만을. 본번만을 골라가지고 지번을 부여하는 걸 원칙을 해요. 그러니까 부번은 다 제외시키고 본번만을 부여합니다. 근데 본번이라고 해서 다 본번을 또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20번지니까 어떻습니까? 본번으로만 돼 있잖아요. 이건 그대로 사용할 것처럼 보여주지만 도시개발 사업을 여기가 하는데요. 요 밖에 여기 20에 3번지가 있어요. 23번지.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여기도 20에 3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에 3번지가 있는데 만약 20번지를요. 그대로 사용해서 여기 20번지가 들어가 버리면 20번지 옆에서 20에 3번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역 밖에요. 이거 본본이 같은 지번이 있어요. 그러면요. 본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럼 보기가 안 좋으니까 20번지 옆에서 20에 3번지 찾을 수가 없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17번지는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생긴 게 이제 17번지였어요. 근데 일부만, 17번지 일부만 도시개발사업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둘로 분할이 돼요. 한 필지가 일부만 들어갔으니까. 그럼 한 필지가 17번이면 여기는 17의 1번지가 되겠죠. 여기 17번 1번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17번지를 부여해버리면 17의 1번지 옆에서 17의 1번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건 비록 본번으로 되어 있지만요. 지역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들이에요.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본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헷갈리죠. 이런 본번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지역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 또는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이런 것들은요.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지역 밖에 본본이 같은 지번이 있는 경우 또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본본이라고 하더라도 제외를 해요. 그래서 밑에 그 그림 밑에 박스가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요. 바로 그림 밑에 박스 있잖아요. 본본으로 부여하고 부본은 제외하지만은 다만 본본 중에서도 두 가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본본들은 제외한다. 지역 밖에 본본이 같은 지번, 그다음에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본본이라고 하더라도 제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제외하고 했더니 부본들 제외하고 본본 중에서 일부를 제외했더니 몇 개가 남았냐면요. 18개만 살아남았다고 해보죠. 18개만. 그럼 18개만 살아남았으니까 18개로 지금 30필지 지번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18개로 30필지 지번을 부여할 수가 없죠. 적어요. 지번 수가 적다는 거죠. 남아있는 지번이 부여할 필지 수보다 적다는 거죠. 적으니까 이 본본들만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번부여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이렇게 적을 때 해가지고 밑에 또 그림이 두 개가 있죠. 만약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1단지, 여기 2단지, 3단지, 4단지 단지식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식을 우리말이고 영어로 하면 블럭,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네 블럭 블럭식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블럭식으로 만약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때는 지번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단지식으로 개발했을 때는요. 지번이 남았는 게 14개라고 했죠. 근데 4개 단지를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지번이 가장 빠른 게 지금 14번지 살아남았죠. 그러면 1단지에는 14번지를 부여해요. 14번지를 부여한다면 이 안에 9토지에는요. 거기다 부번을 부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14일, 14일, 14일 3, 14일 4, 14일 5, 14일 6, 14일 6. 그러면 여기 나왔습니까? 본번 14번지를 부여한 다음에 거기 부번을 쫙 깔아서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지는 어떻게 하냐. 2단지도 18번이 살아남았네요. 18번.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도 18번지를 부여한 다음에 그 안에는 9번을 붙여서 18의 1, 18의 2, 18의 3, 18의 4, 18의 5, 18의 6. 1단지라고 해서 1번지 부여하고 2단지에서 2번지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1번지는 여기 있어요, 지금. 2번지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집원들. 그래서, 그 다음에 3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또 살아남는 게 22번지가 살아남았네요. 그러면 22의 1, 22의 2, 22의 3, 22의 4, 22의 5, 22의 6. 그 다음에 또 살아남은 게 26번지가 있네요. 여기는 4단지는 26의 1, 26의 2, 26의 3, 26의 4 이렇게 쭉 부여하고 있습니까? 본본 4개만 있으면 다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10개 단지를 만들었다. 그럼 어떻습니까? 본본 10개면 충분히 다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식 또는 블럭식 부여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블럭식 부여 방법이다. 그래서 거기 적을 때 가지고 왼쪽 보시면 화살표 밑에 보시면 블럭 단위, 의도 동그라미 치면 돼요.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한 후 그 필지 안에 있는 것들은 부번을 부여한다. 부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게 바로 블럭식이 됩니다. 블럭식. 여러분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는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부여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17의 1, 17, 뭐 57의 1, 57의 2, 57의 3. 거기는 57단지이기 때문에 57의 1이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남은 집은 57번지가 살아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2단지여도 이제 57의 1, 57의 1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블록식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만약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반드시 단지식으로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공원도 만들고 전원주택단지도 만들고 해가지고 1단지, 2단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렇게 부여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소초동의 맨 마지막 집원이 1500번지라고 해보죠. 1500번지. 그러면 소초동은요, 최종 본번이 1500이기 때문에 1501번지보다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1501번지보다 있어 본 적이 없죠. 최종 집원이 1501번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 다음 순서부터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30.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1501번째부터 쭉 이렇게 1530번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데, 그러니까 거기 밑에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 본본 제외, 그러니까 본본, 두 번 제외하고 본본 중에서 일정한 본본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집원이 적어요. 부여할 수 있는 집원이 적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가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하고 필지 안에 부본을 부여하는 블럭식 방법이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그 집원 부여적의 최종 본본. 우리 집원 부여 적으면 동이나 리를 말한다는 거죠. 그 동의 마지막 본본을 찾는 거예요. 그 동의 마지막 본본이 몇 번이냐? 1500번지라는 거죠. 여기는 1501번지부터는 소초동에서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501번지부터 했습니까? 그 최종 본본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최종 본본 다음 순번에 본본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왜 본본이냐 부본이냐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블록식으로 했을 때는 부본을 부여해야 되겠죠. 부본. 그 안에 다 부본을 부여했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 단위로 개발한 게 아니다. 그러면 습니까? 최종 본본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0필지를 다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되죠.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부여한다. 근데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여하는지 이거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집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집원 앞에 있는 거와 똑같은 이제 위치가 있는 내용이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림 연상하면 쉽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시험에 이제 몇 번 나왔어요. 그 밑에 있는 내용.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거로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은요. 엄청나게 많은 토지에 대해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30필지만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없고 100필지가 될 수도 있고 200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새롭게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그럼 가장 먼저 지번 변경이죠.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만약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백지화가 될 수 있잖아요. 건설회사가 안 맞으면 백지화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도시개발이 백지화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백지화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대로 남아있는데 보니까요. 지적소관 쳐보니까 그러면은 백지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번만이라도 바꾸고 싶어요. 지번만이라도. 그러니까 이 구역, 이 지역이 특히 지번이 엉망이어서요. 뭐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번만이라도 새롭게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번만 새롭게 이 부분만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이 변경을 어떻습니까? 이 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그럼 어떻게 지번을 변경할 것이냐?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해서 엄청나게 많은 필지의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는 거죠. 그럼 이 방법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최종 지번이 1500이니까 여기서부터습니까? 1501, 1502, 1503, 1504 이렇게 쭉 부여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부여버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번을 변경할 때, 지번 변경은요, 오른쪽에 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번 변경의 개념이 또 나와요. 조금 이따 볼 텐데, 지번이 가지런하게 부여되지 않았으면 지번만 따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지번만 새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도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때 이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은요, 행정급이 통폐합되는 경우예요. 통폐합. 행정구역 통폐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폐됐다는 것은. 그럼 여기에 서초구에요. 여기 서초동이 있고, 여기다 방배동이 있고요. 여기 뭐, 반포동이 있다고 해보죠. 반포동에. 그러면 서초동이고 방배동, 여기서 1번집부터 시작을 했겠죠. 반배동도 1번집부터 시작을 했고요. 서초동 마지막 번은 1500번지고요. 방배동은 이제 1600에서 끝났고, 반포동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1700에서 끝났다고 해보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국가에서요, 서초동하고 방배동을 하나의 동으로 통폐합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서초동하고 방배동을 하나였습니까? 통폐합을 해가지고 이걸 서초동으로 만들어버려요. 통폐합을 했다는 거죠. 방배동하고 서초동 합쳐서 서초동을 만들었어요. 그럼 전체 여기도 그러면 서초동이 돼버렸죠. 서초동이 돼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서초동이 됐으면 여기는 원래 방배동 100번졌고 여기는 방배동 1번졌어요. 방배동 1번졌지만 이제 서초동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서초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서초동 여기 1번지 있으니까. 다시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 습니까? 반포동에 지번을 부여해요? 서초동에 지번을 부여해요? 당연히 서초동에 지번을 부여하죠. 서초동하고 통합됐으니까.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서초동으로 통합됐으니까 서초동에 지번을 부여하지 반포동에 지번을 부여하지는 않겠죠. 그럼 서초동에 지번을 부여할 때요. 그러면 이때 이제 반배동 어떻게 부여하겠어요? 서초동의 맨 마지막 지번이 1500번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1501, 1502로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죠.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이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척 변경. 우리 축척 변경 시간에 공부를 했죠. 축척 변경이 어떻습니까?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도면을 만들다 보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장의 도면이 네 장의 도면을 만들다 보면은 지번도 새로 부여한다고 그랬죠. 지번이 서로 연속이 안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번이 쭉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데 이걸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네 개로 등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번을 이렇게 계속 부여해버리면요. 여기 104번지 옆에 105번지는 인접하는 도면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이웃하는 지번들이 같은 도면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번도 새롭게 다시 부여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축적 변경할 때 어떻습니까?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죠.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이것을요, 두 문자 따가죠. 지개축 이렇게 외웁니다. 지개축. 그래서 두 문자 동그라미 찾았죠. 지개축.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준용하는 것은 지개축. 그래서 지번 변경, 개는 행정구역 개편, 축은 축척 변경이다. 지개축.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처음이니까 낯설죠? 아무 뜻 없어요. 그냥 지개축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문자들은 이제 조금씩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암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개축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한 10번, 20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이 되면 어떻습니까? 준공이 되면 그때 이제 지번을 부여하게 될 텐데, 준공도 되기 전에요. 먼저 지번부터 먼저 부여하려고 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는 뭘 보고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에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게 대충 만드는 건 아니겠죠.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사업 계획도가 있겠죠. 그 사업 계획도를 보고 지번을 부여한다. 사업 계획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도 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려고 한다. 뭘 보고 지번을 부여하느냐? 그 사업 계획도. 엄밀하게 만들어준 사업 계획도를 보고 지번을 부여한다. 근데 이제 다만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한다. 사업 계획도. 여기 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사업 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한다. 가로놓기로 나왔었어요. 가로놓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번과 관련된 부수적 내용이 9페이지에 좀 더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요. 방금 했던 지번 변경을 했죠.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은요. 지번 변경은 지번 부여 지역 안에요. 동리 안에 지번이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부여되지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은 그 부분만 따로 지번을 따로 부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번 부여 전부를 새롭게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지번이 변경되는 거죠. 구지번하고 신지번하고 변경이 생겨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지번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번 변경은요, 항상 주어는 지적소관청이라고 했는데, 지번을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지적소관청이에요. 근데, 그러면 지번이 바뀌어버리면 구지번하고 신지번하고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을 할 수는 있대요. 자기의 상급기관은 이제 시도지사가 되겠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러면요, 지적소관청이 상급기관이에요. 우리가 지적소관청 없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고 했죠. 그럼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냐 비자치구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로 뽑는 구는 자치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역시나 특별시 안에 있는 구를 자치구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면서도 큰 도시 같은 경우는 구를 두고 있죠. 뭐 천안이라든지 부평 이런 데서 구를 두고 있잖아요.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러니까 광역시 특별시가 아니면서도 구를 두고 있는 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들은요, 대도시라고 합니다. 광역시나 특별시가 아니면서도 구를 두고 있는 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소관청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은요,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냐 비자치구냐를 따지질 않습니다. 어차피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국가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치구냐 비자치구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시 안에요,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야. 자치구냐 비자치구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가 있으면 그냥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면 구청장 위에 상급기관은 구청장 위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은 당연히 구청장이었으면 상급기관이 되겠죠. 상급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은 구청장의 상급기관이에요. 우리 지적법에서는요, 대도시는요, 광역시나 특별시하고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광역시나 특별시 안에 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광역시장, 특별시장이 이 사람의 상급기관이 되겠죠. 또 광역시나 특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기 때문에 대도시장은 구청장의 상급기관이 되겠죠. 여기서 시도지사 할 때 시는요, 광역시나 특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지사하고 동급인 사람, 시장은 어떻습니까? 광역시나 특별시죠. 광역시 특별시는 도지사하고 동급이잖아요. 그래서 광역시나 특별시, 이 시장도 어떻습니까? 구청장의 상급기관이고, 군수 상급기관 어떻습니까? 도지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 할 때 지적소관청으로 시장은 어떤 시장이 되겠어요?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이죠. 작은 시들. 평택시 이런 데는 안에 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택시나 조그마한 시들 없으면 안에 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을 말해요. 그 시. 작은 시죠. 구를 두고 있지 않은 시. 구가 없는 시의 시장. 구를 두고 있으면 구청장의 지적소관청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상급기관은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그냥 시도지사라고 하면은 대도시장을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대도시시장하고 특별시 광역시장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적법에서는.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번을 새롭게 부여할 수가 있는데 구지번하고 신지번하고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는 못하고요. 자기의 상급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또 기억하셔야 돼요. 승인을 받아서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번을 변경할 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해요? 지번 변경하면 새롭게 지번을 부여할 거 아니에요. 그때 지적 확장처냐 실시지역에서의 지번 배분을 규정한다. 좀 전에 했던 거죠. 그럼 그 밑에 또 참고로 꼭 우리한테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돼가지고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이걸 또 외워야 돼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 경우가 딱 3가지 있어요. 방금 했던 지번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기본 강의에서는 안 배웠어요. 나중에 이제 이번에 심야 강의에서 배울 텐데, 지적 공부를 밖으로 반출할 때요. 함부로 반출할 때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반출할 때 시도지사 승인사항이고, 축척 변경 우리가 공부했죠. 축척 변경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다 보니까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번 변경, 지적 공부 반출, 축척 변경 그거예요. 지반축 해서. 앞에서 우리가 지개축, 왼쪽에는 지개축하고 지반축 어떻습니까? 두 번째만 틀리죠. 행정구역 개편, 지적공급 반출. 지적공급 반출하는데 무슨 지번이 바뀌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서 지개축, 지반축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외워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 3가지가 나올 때는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 이외에요. 그 외의 사항에서요, 만약 시험 문제에서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요, 토지 이동 사유를 결정할 때 토지 이동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토지 이동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틀린 말이죠. 여기 해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시도지사 승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 것처럼 나오는데 집안축을 제외하고 시도지사 승인 나오면 다 틀린 말이다. 이걸 알기 위해서도 이 세 가지는 외워야 돼요.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이 어떤 행위를 하면 과정에서요. 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는 경우는 있느냐. 시도지사 승인사항이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느냐에 있어서 자기 직속상관인 시도지사 승인을 건너뛰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고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 경우도 딱 세 가지밖에 없다. 그 이외에 시도지사 승인이라는 말 나오면 다 틀린 표현이다. 이걸 알기 위해서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문자로 이제 지반축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지개축, 지반축. 그 다음 밑에 이제 행정구역 개편. 이거 좀 전에 했죠.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것을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했죠. 그러면 통폐합이 되면 어떻습니까? 소초동하고 방배동을 합쳐가지고요. 두 개 합쳐서 소초동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행정구역의 지방부여직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방부여직에 속하게 돼서 지방부여직은 동이나 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방부여직이면 방배동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초동에 속하게 되는 거죠. 전부가 소초동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만 소초동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이 된 거죠. 소초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소초동이 되었기 때문에요. 새로 속하게 된 서초동에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다만 이때 이제 지번을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해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에 따른다. 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토지에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부여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측척 변경은요. 우리 뒤에 측척 변경 시간 자세히 다루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번대장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결번대장. 자, 결번대장은요. 만약에 100번지하고요. 101번지가 합병이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병이 되면 이거는 100번지가 되겠죠? 두 개가 합병이 되면 100번지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100번지가 돼버리면 없습니까? 101번지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겠죠? 이런 것들 우리는 결번이라고 해요. 사라져버려. 우리가 스포츠 레전드, 스포츠 좋아하는 뭐 구단이 있으면 거기 영구 결번들 있죠. 그럼 그 결번 사용해야 안 해요? 새로운 신인이 들어와서 그 번호 사용할 수 없죠? 영구 결번이 되는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자, 101번지는요, 결번이 발생합니다. 이제 연결되지 않는 거죠. 101번지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여기다 101번지를 부여하면은 과거의 101번지하고 혼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한 번 결번이 되면요, 원칙적으로 이 결번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 연구 레전드들 결번이 생기면 신인 들어왔을 때 그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결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결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번부여 지역에서는 그럼 어떤 것들이 결번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결번을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번들을 등록해 놓은 이제 장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결번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그래서 오늘 결번 대장이라고 하는 거죠. 대자는 한눈에 알아볼 대자라고 했죠. 그래서 결번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인 결번대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요. 결번대장을 영구히 보존해요. 근데 결번대장 자리에 뭐 지번대장 이렇게 나오고서 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번을 등록해 놓은. 그러니까 결번은 영구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결번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부번도 막 사라져버리고 하는 거죠. 이럴 때도 결번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결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결번이 발생하는 원인은 알 필요가 없고요. 다양한 원인, 특히 합병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번이 또 발생하면은 결번들은 영구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결번들을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결번대장이다. 그래서 영구히 보존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다 출제됐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지번에 시험에 나올 모든 내용을 다 했어요. 지번 관련된 것은 뭐 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 있죠. 심화 강의 시간에는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못했던 것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우리가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약 강의를 할 때요. 그때는 문제를 풀 거예요. 요약 강의 끝나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를 바로 해야 되니까 맛을 보기 위해서 5, 6월에는 문제를 좀 풀 텐데 지금은 시간상 문제를 다 풀기 힘드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풀 수 있는 거 몇 개 있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잠시 쉬었다 지목을 살펴보도록 하죠.